입 다물고 살면 목숨은 보장하겠네. 사또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뒤 그 사또가 제 손자를 노비 문서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지요. 침묵의 대가가 이토록 크다는 것을요. 그때는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몰랐습니다. 30년 전 일입니다. 저는 35살이었어요. 관아 서리로 일하며 가족과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새 사또가 부임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행차가 들어왔어요. 가마문이 열렸습니다. 사또가 내렸지요.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쇠돌이였어요. 30년 전 도망친 노비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왼쪽 귀 밑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어요. 사또가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노비가 어떻게 사또가 됐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또가 저를 불렀어요. 관아 사랑채로 갔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지요. 사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사또가 말했어요. 저는 마루에 올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저를 천천히 봤어요. 날 기억하는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쇄도를 기억하는가? 사또가 다시 물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30년 전 일이었어요. 역병이 마을을 휩쓸던 해였습니다. 양반 박진사댁이 몰살당했지요. 진사 어르신부터 부인, 자식들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그때 쇠돌이 도망쳤어요. 박진사댁 노비였지요. 며칠 뒤 진사댁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이 모두 타버렸어요. 문서도 다 사라졌지요. 그 뒤로 쇠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죽었거나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 사또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좋은 기억력이군. 사또가 차를 따랐어요. 내게 한 잔 주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박지훈이네. 박진사의 아들 이름이었어요. 죽은 도련님의 이름을 훔친 겁니다. 저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자네는 내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야. 사또가 말했어요. 어찌하면 좋겠나?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관인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자네 식구를 모두 죽일 수도 있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면 자네가 입을 다물면 되지. 사또가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입 다물고 살면 목숨은 보장하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어요. 뜨거웠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저는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웬일로 일이 늦으셨어요? 일이 있었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입 다물고 살면 목숨은 보장하겠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시작됐어요. 저는 65살이 됐어요. 여전히 관아 서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동안 한 번도 저를 따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마을이 변했습니다.
사또가 부임한 뒤로 세금이 2배로 늘었어요. 백성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졌지요. 관아 마당에 호소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장부를 정리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또가 관아 대청에 백성들을 모았어요. 포졸들이 마을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지요. 오늘부터 새로운 법을 시행한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신분을 다시 조사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호적이 불분명한 자들이 많다. 사또가 장부를 펼쳤어요. 제대로 정리하겠다. 저는 그 장부를 봤습니다. 사또가 새로 만든 것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원래 호적과 다른 내용이 많았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포졸들이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문서를 조사했습니다. 문서가 없으면 노비로 만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끌려왔습니다. 관아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리청에 앉아 그 광경을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였지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돌아봤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지요. 서리 어르신. 이장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관아 일에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하지만 사또께서 호적을 조작하고 계십니다. 이장이 다시 말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노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이장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어르신은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마당에 손자 석봉이가 서 있었습니다. 16살이었지요. 할아버지, 석봉이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관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며칠 뒤였습니다. 포졸 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리 어르신 계십니까?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문서 하나를 내밀었어요. 사또께서 부르십니다. 손자분의 호적을 확인하신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봉이를요? 예. 포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관아로 데려오십시오. 포졸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석봉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석봉이와 함께 관아로 갔어요. 대청에 사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어서 오게. 사또가 말했습니다. 손자를 데려왔군.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봉이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사또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군. 사또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호적에 문제가 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기록과 다르네. 사또가 장부를 돌려 보였어요. 이건 위조된 호적이야.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대로 된 호적입니다. 증명할 수 있나? 사또가 물었습니다. 원본이 관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원본? 사또가 웃었어요. 그런 건 없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또가 원본을 없앤 겁니다. 이 아이는 신분이 불분명하네. 사또가 선언했습니다.
일단 관아에 두고 조사하겠네. 안 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다가왔어요. 석봉이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석봉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사또를 올려다봤습니다. 그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지요. 자네가 입을 다물었으니 손자는 안전할 줄 알았나? 사또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네. 석봉이가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관아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담벼락에 기댔습니다. 30년.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을 침묵했는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딸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석봉이는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지요.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장을 열었어요. 낡은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지요. 30년 전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노비 문서였어요. 쇠돌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노비 문서를 들고 관아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 방에만 있었습니다. 문서를 보고 또 봤지요. 쇠돌이라는 이름, 박진사댁 노비라는 기록, 30년 전 제가 직접 베껴둔 것이었습니다. 원본이 불타기 전에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딸이 방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봉이를 구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관아에서 석봉이를 노비 문서에 올린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사흘 뒤면 다른 고을로 팔린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뭔가 아시는 거 아니에요? 딸이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일어섰어요. 문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노비 문서를 다시 펼쳤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서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희미한 글씨였어요. 촛불을 가까이 대고 봤지요. 박지훈 도련님 족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족보 기록이었어요. 진짜 박지훈 도련님의 족보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문서를 베낄 때였습니다. 뒷면에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어요. 자세히 봤습니다. 도련님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까지요. 오른쪽 팔에 화상 자국.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사또에게는 그런 자국이 없었어요. 왼쪽 귀 밑에 점만 있었지요. 이건 증거였습니다. 사또가 가짜라는 확실한 증거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관아로 갔어요. 서리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켰지요. 옛날 장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기록이요. 한참을 뒤졌어요.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장부 속에서 찾았지요. 박진사댁 노비 명단이었습니다. 쇠돌, 22살. 왼쪽 귀 밑에 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또의 특징과 똑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서리 어르신? 돌아봤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급히 일어섰어요. 그냥 옛날 기록을 보고 있었소.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어르신, 뭔가 아시는 거죠?
이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또에 대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장이 말을 이었어요. 사또가 부임하고 나서 호적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장이 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어요. 사또의 과거 시험 기록입니다. 제가 받아들었습니다. 펼쳐서 봤지요. 박지훈, 30년 전 과거 급제. 하지만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장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어요. 시험 날짜를 보십시오. 30년 전 가을. 역병이 동계 그해 여름이었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진사댁이 몰살당한 게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과거를 봤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진짜 박지훈 도련님은 여름에 죽었어요. 가을에 과거를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지요. 쇠돌이였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이장이 물었어요. 저는 이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사또는 노비 출신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진사댁 종놈 쇠돌이였어요.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병 때 도련님 신분을 훔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과거를 봤지요. 증거가 있습니까? 이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노비 문서를 꺼냈어요. 이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쇠돌의 노비 문서요. 이장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뒷면도 봤지요. 이건 족보 기록입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진짜 도련님의 기록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는 가짜입니다. 이장이 저를 봤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30년 전에요.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찌 하시렵니까? 관찰사께 알려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요. 위험합니다. 이장이 말했어요. 사또가 막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구해야 합니다. 이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할 겁니다. 저는 이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장이 말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봉이를 구할 방법을 찾았다. 제가 말했습니다. 곧 끝날 거야.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노비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틀 뒤면 관찰사가 순실을 온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해.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저는 그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석봉이가 무사하기를.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포졸이 달려왔어요. 급한 표정이었지요. 서리 어르신, 무슨 일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또께서 부르십니다. 포졸이 숨을 헐떡였어요. 당장 오라 하십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건가? 저는 포졸을 따라 관하로 갔습니다. 사또가 대청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들어오게. 사또가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자네 어젯밤 서리청에 있었지? 사또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뭘 찾고 있었나?
사또가 다시 물었어요.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말게. 사또가 일어섰습니다. 자네 무슨 짓을 꾸미는 거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 앞에 섰습니다. 손자가 보고 싶은가? 사또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지내게. 사또가 말했습니다. 이틀만 참으면 손자를 돌려주지. 거짓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사또를 똑바로 봤지요. 사또께서는 석봉이를 팔 작정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사또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사또가 말했어요. 자네가 뭘 할 수 있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멈춰.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청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 관찰사가 온답니다. 그 전에 석봉이를 찾아야 했어요. 저는 관아 뒤편으로 갔습니다. 옥사가 있는 곳이었지요. 포졸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석봉아,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할아버지,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석봉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라. 제가 말했습니다. 곧 구해줄게. 석봉이의 손이 창살 사이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괜찮다.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킬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석봉이 손을 놓았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옥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찰사 행차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저는 노비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장과 함께 관아로 향했지요.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행차가 도착했어요. 관찰사께서 말에서 내리셨습니다. 사또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깊이 절을 했어요. 관찰사께서 대청에 오르셨습니다. 사또가 옆에 섰지요. 저는 마당 아래에서 지켜봤습니다. 백성들의 민원을 듣겠다. 관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장이 제 팔을 잡았어요. 지금입니다. 이장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나갔어요. 무릎을 꿇었지요. 관찰사 어르신께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해보게. 관찰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고을 사또는 가짜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헛소리냐?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관찰사께서 손을 들으셨습니다. 계속하게. 저는 품에서 노비 문서를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포졸이 문서를 받아 관찰사께 올렸습니다. 관찰사께서 펼쳐보셨어요. 얼굴이 굳어지셨지요. 이건 노비 문서가 아닌가. 관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또의 본명은 쇠돌입니다. 박진사댁 노비였지요. 사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또가 소리쳤어요. 저자는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관찰사께서 문서를 자세히 보셨습니다. 뒷면도 보셨어요. 이건 족보 기록이로군. 관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박지훈의 기록인가? 예.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른쪽 팔에 화상 자국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관찰사께서 사또를 보셨습니다. 소매를 걷어보시오.
관찰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사또가 말했어요. 명령이요. 관찰사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소매를 걷었습니다. 오른쪽 팔이 드러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없군. 관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사또가 변명했어요. 흉터가 사라진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소? 이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과거 시험 기록입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박지훈이 과거를 본 건 30년 전 가을입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가? 사또가 물었습니다. 박진사댁이 역병으로 몰살당한 건 그해 여름입니다. 이장이 말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가을에 과거를 봅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또가 뒤로 물러섰어요. 역병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기록이 잘못됐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마을 최고령 어르신이었습니다. 저는 박진사님을 알았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도련님도 봤지요. 노인이 사또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은 도련님이 아닙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쇠돌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희들 모두. 사또가 소리쳤어요. 그때였습니다.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관찰사 쪽이 아니었어요. 저를 향해 왔지요. 잡아라.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팔이 뒤로 꺾였어요. 뭐 하는 짓이냐?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이자는 역모를 꾀했습니다. 사또가 관찰사께 말했어요. 사또를 모함한 죄입니다. 관찰사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증거를 조사해야 하오. 관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잡지 마시오. 하지만 사또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고을의 수령입니다. 사또가 말했어요. 제 권한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포졸들이 저를 끌고 갔습니다. 옥사 쪽으로요. 이장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막았어요. 관찰사 어르신.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관찰사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또가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관찰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옥사에 갇혔습니다. 석봉이가 옆칸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석봉이가 소리쳤습니다. 괜찮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지요.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저는 창살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포졸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그가 속삭였어요. 내일 아침 관찰사께서 떠나신답니다. 포졸이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뇌물을 드렸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관찰사마저 매수당한 겁니다. 그리고 서리 어르신과 손자분은. 포졸이 말을 이었어요. 먼 섬으로 유배 간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석봉아. 제가 불렀습니다. 예, 할아버지. 미안하다.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닙니다. 석봉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용감하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30년.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참았는데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살에 기댄 채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옥사로 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관찰사께서 들어오셨어요. 뒤에 포졸들이 따라왔습니다. 나오시오. 관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석봉이도 끌려 나왔습니다. 대청으로 갔습니다. 사또가 앉아 있었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지요. 관찰사께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문서 뭉치였습니다. 어젯밤 한성에서 전령이 왔소. 관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원부에서 조사가 나왔소. 관찰사께서 문서를 펼치셨어요. 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본 자에 대해서 저는 관찰사를 받습니다. 30년 전 과거 시험장. 관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시험관이 기록을 남겼더군. 박지훈이라 밝힌 자의 얼굴에 왼쪽 귀 밑에 점이 있었다고.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박지훈의 족보에는 관찰사께서 어제 받은 문서를 들으셨어요. 그런 특징이 없소. 관찰사께서 사또를 보셨습니다. 더 조사해봤소. 관찰사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박진사댁 노비 명단에 쇠돌이라는 자가 있더군. 왼쪽 귀 밑에 점이 있다고 기록돼 있소. 사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앉으시오. 관찰사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내게 뇌물을 주려 했지. 관찰사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소. 일부러 받는 척했을 뿐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한성부에 급히 문의했소. 관찰사께서 문서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됐소. 사또가 주저앉았습니다. 박지훈. 관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쇠돌. 그대의 죄를 밝히겠소. 신분 도용, 과거 시험 부정, 호적 조작, 백성 착취, 뇌물 공여. 관찰사께서 하나씩 말씀하셨습니다. 사또는 파직이요. 관찰사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노비 신분으로 환원하고 한성으로 압송하겠소. 포졸들이 사또를 잡았습니다. 사또가 저를 봤어요. 원망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끌고 가거라. 관찰사께서 명하셨습니다. 사또가 끌려갔습니다. 대청 아래로 내려가며 비틀거렸어요. 관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관찰사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서리 어르신. 관찰사께서 말씀하셨어요. 30년을 참고 사셨다니 고생이 많으셨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손자를 데려가시오. 관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석봉이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자를 안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아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리 어르신, 이장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울며 달려왔어요. 석봉이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사또가 부임했어요.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빼앗긴 토지가 돌아왔습니다. 노비가 된 백성들도 풀려났어요. 관아 장부도 제대로 정리됐지요. 저는 여전히 서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떳떳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봉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뭐냐? 30년 동안 힘드셨죠? 석봉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석봉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벽장을 열었어요. 노비 문서가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화로에 불을 피웠어요. 문서를 불 속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갔습니다.
쇠돌이라는 이름이 제가 됐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연기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옷자락이 펄럭였지요. 30년의 침묵.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